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큰 가격 상승 그리고 현재 가격 중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0.7달러 아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또 위아래 흔들림이 좀 엄청나다라는 걸 느껴요. 역시나 평일이 진짜 즐거운 평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코인베이스 사이버 공격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해킹해 탈취된 이를 빌미로 2천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현재 미국 법무부를 포함한 국내 사법 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번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한 번 당했는데, 그쵸, 이전에 한 번 당했으면 해킹 사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당한다라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나스닥 상장사 퀀텀 바이오파마 100만 달러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4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00만 달러를 추가로 구매한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생명공학 의학연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파이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면 개미가 들어와서 뭔가 올라갈 시점은 언제다? 그냥 가자 외치는 시기는 바로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할 것 해서 조건은 양측이 결정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보면 비트코인과 금의 30일 상관계수 마이너스 0.54에서 2월 이후에 최저다라는 이런 내용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 주간 종가 기록을 했다 해서 106,520달러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이러고 나서 확 떨어졌었죠, 어저께. 그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05,430달러이고 이더리움은 2,511달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참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아서에이지 얘기를 듣고 뭐 1년치 한번 쭉 보면은 이더리움이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여전히 솔라나도 좀 빠져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복구 속도도 좀 빠르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다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현재 0.7360달러다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태인데, 뭐 이거에 대한 통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은 파이네트워크 0.7350달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내용들을 쭉 보면 일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고래, 상어, 돌고래 수량의 현황입니다. 뭐 전날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5월 20일이 아니라 지금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이건 5월 20일이 오늘이라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쓴 건데, 5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16,288 5,810입니다. 자, 16,16,288 5,810인데 참치는 좀 줄어들었는데 돌고래는 약간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상어가 지금 13,000으로 돼 있죠. 근데 전날은 16,000이었는데 약간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또이또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날에 비해서 뭔가 상어의 수량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반대로 돌고래 수량은 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량 차이는 좀 많이 나요. 100만 개 이상 있던 홀더가 3명이나 빠진 것이 되기 때문에 약간 타격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치와 돌고래 해서도 있을 때는 참치가 8명 줄었는데 반대로 돌고래가 8명 늘어났다라는 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늘어났죠. 위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참치가 돌고래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캡처를 해놓으니까 좋긴 하네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 다뤄야겠어요. 자, 파이 락업 해제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평이한 수준의 그 락업 해제 5월 22일까지는 그렇게 유지되다가
5월 23일에 한번 크게 터지고 26일부터 31일까지가 좀 큰 수치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면은 자, 뭐 지금 1300만 개에서 뭐 꾸준하게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에서 1448만 파이가 이동이 됐다. 그래서 OKX 거래소가 여전히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네요. 한편 파이네트워크의 팔로워 수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433.3만 팔로워라는 거 볼 수 있고 따로 뭔가 공지가 나온 건 없어요. 5월 17일 이후의 공지에 따로 변화한 건 없고 도지코인 436.8만 팔로워 0.1만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래도 이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54.1만 팔로워에서 팔로워 숫자 변화 없습니다. 한편 다월드님이 무슨 좀 의미심장한 글을 쓰긴 했는데 일단 이 글을 보면은 We Believe 파이 코어 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과 DM을 통해 여러 질문을 받았다. 5천만 파일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글쎄요, 데이터가 있다면 믿겠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99%는 허위 정보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그 진실을 말하거나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단 1%에 달했다. 그리고 저도 그 1%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증한 데이터와 다른 프로젝트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코어팀 지갑은 2달 동안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999만 9,993개의 파이 거래소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 해서 거래소의 일부는 판매가 되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은 필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수량이 그래요. 뭔가 팔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어디서 팔았냐라는 이런 보통 그 재단이나 이런 데서 팔면은 그런 공시를 해요. 아니면 파이의 지갑 이동.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논란이 됐던 게 정말 수십 가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이행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 홀더 있죠. 홀더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뒷공무니 지갑 하나 만들고 여기도 수량 옮겨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좀 단순한 경우 이렇게 해서 워프를 한두 번 더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지갑에 마치 판 것처럼 이렇게 해서 쫙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채서 추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놈이었네. 근데 이놈이 알고 보니까 역추적하니까 요놈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야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수십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저는 느낀 거는 그냥 공신을 명확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들이 칭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뛰어난 학자들일지 몰라도 사업 감각은 부족할지 모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파일을 채굴해왔고 이 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위해선 더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파일을 무료로 채굴했다. 토큰을 얻는데 하루에 10초 정도 걸렸다. 코어팀이 빠른 자금 조달을 원했다면 ICO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 이거요. 사실은 그냥 전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분이 잘했다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ICO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CO 했으면 아마 다 날리고 없고 그냥 도망갔을 프로젝트라고 봐요. 파이는. 예, 너무 수량이 많고 너무 많은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파이코인 코어팀이 사실상 팔았다라는 물량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이렇게 불과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편 또 소설 같은 얘기를 좀 썼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기꾼 배우자 2명이 최근 뭐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라 해서 사기범 부부와 그 배우에 있는 조직은 인위적인 부족 현상을 조성하기 위해 0.5달러에서 0.65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수백만 개 토큰을 구매했다. 그런 다음 가격 상승을 위해 100개의 DApp 출시와 캐나다 내 합의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가짜뉴스 파이 계정을 사용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합의 이벤트와 생태계 발표 직전에 수백만 개 토큰을 현금화했다. 314달러, 31만 4,159달러 같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예상했다. 사기꾼 커플은 진짜 소문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선구자들이 폭락하기 전에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을 했다. 이 사기 커플은 빨리 수사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그랬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그 사기꾼들이 있나 봅니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고 한편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점도 있어서 일단 본 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80배 만들고 파이 졸업합니다. 성투하세요 돼 있는데 현물 선물 안 가리고 기인할 때마다 투자하다 보니 300만원에서 2억 4천이 됐대요.
이 정도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현생살러 간다. 다들 기 받으시고 27년 8월에 락업 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전 성공한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글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한 인증 글들만 믿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분이 27년 8월에 락업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년짜리 락업을 걸었을 거예요. 그럼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락업이 쭉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9월이나 10월 약간 락업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년 최소한 말 4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락업에 걸렸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300에서 시작해서 2억 4천이 되는데 당연히 이게 성공한 게 맞는데 이걸 가지고 졸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그 코인 시장 하면서 졸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데서 한번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냈어요. 자, 1번은 1억, 2번은 10억, 3번은 뭐 한 30억, 그리고 4번이 한 50억이었는데 대부분 다 한 5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졸업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많은 투표율이었고 그 다음에가 한 30억 정도였고 나머지 뭐 이렇게 1억, 뭐 10억 이렇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30억이 아닌 50억에 많은 그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2억 4천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격이긴 한데 물론 이분이 자기의 뭐 그릇만큼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될 거는 파이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매매 흔적 내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몇 개의 파일을 갖고 있는지 이건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분이 뭐 17만 달러 해가지고 뭐 지금 2억 넘게 가지고 있다 뭐 이 자랑을 나름 하는 건데 뭐 자랑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24년 9월 8월 달 계속해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24년 10월, 9월. 근데 보면은 이분이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락업을 얼마나 했는지 파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품을 산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쿠팡 선물하기 원해요에서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커피포트에서 쿠팡 선물하기 원해요. 네이버 선물하기 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파일을 한창 소비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3년 락업이 걸려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은 몇 프로를 걸었을까? 그리고 수량이 몇 개나 있길래 이렇게 많은 파일을 소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해요. 뭐 시점상으로 볼 땐 8월이라고 한다면 락업 시점이 맞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추정상 90% 아니면은 50%를 걸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수량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걸었다면은 좀 의문점은 드네요. 3년 뒤 락업 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뭐 이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트 분석 필수, 그리고 선물할 때 시장가 말고 지정가로 진입,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 X, 그리고 정보 수집 꾸준히 하기, 남이 하는 말 직접 찾아보고 판단하기, 판단력 상승,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회는 계속 온다. 당장 눈앞에 기회 놓쳤다고 포모 오지 말고 아직 내 차례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려봐라. 기회는 꼭 온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첨언으로 했네요. 아무튼 뭐 참고 정도나 하시되 이분이 2억 4천으로 졸업을 했다. 사실 저는 제가 진짜 막말 한번 해보면 전 2억 4천을 넘게 벌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졸업 전 절대 못해요 이거. 도파민 저로서 어떻게 해 이걸. 자 바이낸스도 미싱놈은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파일을 상장할까요 말까요 투표 진행했던 거. 결과 85%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나왔었고 이게 아무나 투표하는 게 아니고 반응 계정이 5달러 이상이가 가져야 투표할 수 있다. 어중이 떠중이 설문조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한 설문이었다. 압도적 찬성 표결 이후에 파일을 상장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발표 대신에 3월 14일날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겠다 오피셜로 또 띄운다. 그래서 3월 14일 되자 파이가 아니라 생뚱맞은 걔 잡고 상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통 파이로 만든 이미지 올려놓고 센스 없는 디자이너에게 일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면서 또 게시물 하나 올라왔다. 왜 굳이 파이로 만든 디자인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난번처럼 조롱을 하고 있냐입니다. 결국엔 상장피 내면 내가 상장해 줄 거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이런 거죠. 상장 안 할 거면 신경을 끄던가 상장할 거면 쿨하게 해주던가 하면 될 일을 바이낸스가 바보짓거리 하는 게 양아치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한편 또 해킹에 대한 게 6,400개 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죠. 아쉬울 뿐이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봤을 때 지금 코인 시장에 반등이 있고 코인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한 7월 정도면은 신고가 달성을 지금 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파이코인의 호재가 막
엄청난 게 없더라도 전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양새는 어떻게 좀 움직여질 것인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